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분명히 내가 말을 했어. 열심히 설명했어. 근데 상대방 표정을 보는 순간 알잖아. 아, 이 사람 지금 내 말 듣고는 있는데 내가 하려는 말은 하나도 안 닿았구나. 그 순간 느끼는 그 감각. 입이 닫히는 느낌. 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은 그 허탈함.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사연 하나 읽어볼게. 36살 프리랜서 번역가 언니야. 1인 가구로 자취한 지 7년 됐고 고양이 2마리랑 살고 있어. 일은 혼자 하니까 오히려 편한데 가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더 외로워진다고 했어. 얼마 전에 대학 동기 넷이서 오랜만에 밥을 먹었대. 다들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바쁘게 사는 친구들이고 이 언니는 혼자 프리랜서로 사는 거잖아. 분위기는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도 떨고 웃기도 하고. 근데 밥 먹다가 언니가 요즘 힘든 얘기를 조금 꺼냈대. 번역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AI 때문에 일감이 줄어서 진짜 앞이 안 보인다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모르겠다고. 꽤 오래 혼자 끙끙 앓던 얘기였어. 그랬더니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대. 야, 그래도 너는 자유롭잖아. 나는 매일 아침 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는 거 반복하는데 너처럼 집에서 일하면 진짜 좋겠다. 또 다른 친구는 요즘 AI가 다 하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거 찾아봐. 했대. 언니는 그냥 웃었어. 맞아. 그렇지. 하고. 근데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꽂고 창밖 보다가 눈물이 났대. 왜 울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혼자인 느낌이 드냐고. 언니한테는 그게 습관이 됐대. 뭔가 말하려다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싶으면 그냥 말을 삼키는 거. 그리고 혼자 정리하는 거. 밥 먹고 들어와서 고양이 한 마리 안고 소파에 앉아서 오늘도 잘 못 전달했네 하고 넘기는 거.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친한 사람이랑 있어도 어딘가 유리 뒤에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상대방한테 닿지를 않는 느낌. 언니, 나 이 사연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갔어. 이거 진짜 힘든 거야. 단순히 친구가 공감을 못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용기 내서 꺼낸 말이 상대한테 제대로 닿지 않는 경험이 반복될 때 사람은 점점 말 자체를 안 하게 돼. 그게 쌓이면 진짜 외로워지거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근데 있잖아. 나 오늘 이 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이 영상 보는 언니들한테도 이 상황 전부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근데 전부 환경 탓도 아니야.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뭔가 달라질 수 있거든. 일단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얘기해 볼게. 우리 뇌에 거울 같은 신경세포가 있어. 내가 뭔가를 하거나 상대방이 뭔가를 할 때 마치 내가 그걸 하는 것처럼 같이 반응하는 세포야. 이게 바로 우리가 상대방 감정을 느끼는 신경학적인 기반이거든. 근데 이게 만능이 아니야. 상대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나 상황이면 이 거울 반응이 확 줄어들어.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공감을 못한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뇌에서 그 감정의 메아리가 잘 안 울린 거야. 프리랜서로 7년 살면서 AI 때문에 일감이 줄어가는 그 불안감. 매일 아침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는 친구들이 뇌에서 그걸 똑같이 느끼기는 진짜 어려워. 그건 그 친구들이 차가운 게 아니라 뇌가 모르는 감정이라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이해받고 싶을 때,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우리 능력도 같이 떨어져. 내가 힘드니까 상대방 눈에 보이는 게 줄어드는 거야. 상대방도 나름대로 노력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양쪽이 동시에 그러니까 엇갈릴 수밖에 없어. 잠깐, 이거 중요해. 사연 언니가 지하철에서 운 건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었어. 내 말이 닿지 않았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느낌은 진짜야. 실제로 닿지 않은 거 맞아. 근데 그게 언니가 표현을 못해서도 아니고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니야. 뇌가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어. 근데 여기서 나 솔직하게 한마디 할게. 이 언니가 말하기 전부터 어차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 부분은 좀 봐야 해. 우리 뇌가 재밌는 게 예측을 엄청 좋아해. 이번에도 상대가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예측이 맞는 증거만 모아 상대가 조금이라도 공감해주는 신호는 흘려보내고
못 알아듣는 부분만 크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예측이 맞았네. 역시 아무도 날 몰라. 로 끝나. 그리고 하나 더. 언니가 진짜로 다 말했어? 아니면 말하다가 중간에 괜찮아. 뭐 그냥 하고 스스로 접지 않았어?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모를 거라는 예상 속에서 말을 절반만 꺼내놓고 그 다음에 역시 못 알아듣네 하거든. 근데 사실 절반만 꺼냈으니까 상대도 절반밖에 못 받은 거야. 이건 상대 탓이 아니지. 이걸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패턴이야. 언니가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쌓이면서 뇌가 그렇게 학습된 거거든. 근데 그 패턴을 알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옛날 얘기 하나 해도 돼?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내가 진짜 오래 생각한 게 있어. 소통에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라고 했거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 근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우리가 이해받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자신을 진짜로 드러내는 건 두려워하는 거야. 어차피 모를 거야 라는 방어막 뒤에서 말을 하면 그 말에는 온기가 없어. 상대한테도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전달하려는 건지 그냥 확인받으려는 건지. 사연 언니가 번역 얘기를 꺼냈을 때 친구들한테 뭘 원했던 걸까? 해결책? 아니면 그냥 이무게를 같이 들어줄 사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러면 제일 쉬운 반응을 하게 돼. 자유롭잖아. 다른 거 찾아봐.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나온 말일 수 있거든. 불교 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 이건 포교 같은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말이 좋았어서. 이 순간 이 대화에만 온전히 있을 때 진짜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저번에도 그랬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몸은 거기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는 거거든. 상대방도 그걸 느껴. 완벽하게 이해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랑 지금 이 대화 안에 같이 있는 것. 그게 진짜 연결이라는 거야.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22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교 2학년. 방학 때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다가 저녁 밥상에서 요즘 학교 어때? 하는 엄마 질문에 요즘 진짜 힘들어 하고 말하려다가 그냥 잘 지내 하고 넘긴 거. 엄마가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근데 그날 밤 자다가 괜히 눈물이 났던 거. 43, 워킹맘. 아이 재우고 나서 남편한테 나 요즘 너무 지쳐. 하고 말했더니 남편이 나도 힘들어. 하고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 그 순간 아, 여기서도 안 닿는구나 싶어서 그냥 자는 척 했던 거. 26, 고시 준비 중.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다가 저녁에 잠깐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요즘 진짜 모르겠어. 이게 맞는 길인지 했더니 친구가 야 그래도 너 잘할 거야. 파이팅 하고 끊었던 거. 그 파이팅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이게 다 같은 거야. 상대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닿지 않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이 반복되면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딱 2가지만 얘기할게. 많이 주면 어차피 다 못 써. 첫 번째, 상대한테 뭘 원하는지 먼저 말해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그냥 힘들다는 상황을 말해버리거든. 근데 상대는 그걸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러면 제일 쉬운 반응을 해. 해결책을 주거나 위로 한마디 하거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나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는 거 들어줬으면 해서. 이 한마디가 상대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해결책 말하는 대신 그래, 많이 힘들겠다 하고 받아줄 수 있어. 사연 언니한테 적용하면 밥 먹다가 번역 얘기 꺼낼 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나 요즘 고민이 있는데 해결책 말고 그냥 들어줘. 이 한마디가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해. 나 이런 거 원해. 하고 먼저 말하는 게 왜인지 모르게 창피하거나 약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용기야.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도 능력이고 그걸 말하는 것도 능력이야. 2번째, 작은 이해의 순간을 놓치지 마. 우리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야.
라는 예측이 강해지면 상대가 조금이라도 공감해주는 신호를 흘려보내버려. 근데 사실 그 신호들이 있거든. 사연 언니 친구들이 그날 나쁜 말만 한 건 아니잖아. 밥도 같이 먹었고, 오랜만에 만났고 그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뭔가야. 근데 언니는 자유롭잖아. 다른 거 찾아봐. 이 두 마디만 가져온 거야. 뇌가 그렇게 하도록 학습된 거야.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쌓이면 이해받은 신호는 작게 보이고 이해받지 못한 신호는 크게 보여.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근데 이걸 조금씩 바꿀 수 있어. 오늘 이 대화에서 상대가 내 말을 받아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아, 그래. 하고 눈을 맞춰줬다거나 고개를 끄덕였다거나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알아채는 연습이야. 처음엔 진짜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반복하면 뇌가 조금씩 다르게 학습해. 아, 이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 순간 여기 같이 있어주고 있네. 그 작은 연결감이 쌓이면 어차피 모를 거야 라는 예측이 조금씩 느슨해져.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나는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상대에게 더 조심스럽게 응답해야 하는 이유라고. 처음에 이 말이 뭔 소리인가 싶었어. 근데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인 거야. 상대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야. 그건 비극이 아니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한테 덜 화가 나.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작은 이해의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게 진짜 연결이야. 완벽하게 이해받는 관계는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관계는 있어.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한마디 할게. 언니, 그날 지하철에서 운 거 맞아. 그 눈물 진짜야. 닿지 않는 느낌. 그거 진짜 힘든 거야. 근데 있잖아. 어차피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이 언니를 점점 유리 뒤로 밀어넣고 있어. 그 유리를 언니가 만든 거야. 친구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고양이 안고 소파에 앉아서 오늘도 잘 못 전달했네. 하고 혼자 정리하는 그 시간. 그게 습관이 됐잖아. 근데 그 습관이 언니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어. 다음에 친구 만날 때 딱 한 번만 먼저 말해봐. 나 지금 해결책 말고 그냥 들어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어. 그리고 상대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 있어주고 그래? 그렇구나?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그게 이미 연결이야. 언니는 이미 충분히 잘 말하고 있어. 이제는 조금 더 용감하게 드러내는 것만 남았어.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 아무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이유야. 오늘 영상이 언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어. 구독이랑 좋아요는 양양쌤한테 아주 큰 연결의 신호야. 고마워. 양양.